안녕하세요. 반년 전 파혼한 30대 초반 스튜어디스입니다. 파혼도 이별이긴 하지만 왠지 그냥 연인의 헤어짐과는 다른 느낌이라 후유증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지 같은 집안과 엮여 불행하게 살지 않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혼하게 된 계기는 예비 신호의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친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 똑같은 남매라 저도 정이 떨어졌거든요. 전 남친과 저는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연애한 사이였습니다. 남친은 은행원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친 집이나 비슷비슷했고 어찌 보면 평범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건강하게 두 분 잘 지내시고 저는 위로 오빠 1명, 남친은 위로 누나가 1명 있었습니다. 두 집안 다 경기도에서 살고 계시고 자식들만 따로 서울에서 독립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스튜어디스라 연봉 나쁘지 않고 남친도 1금융권 은행 다니는 사람이라 직업 좋고 학벌 좋았습니다. 이래저래 서로에게 찰떡 같은 인연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도움 주시기로 했고 남친이 가전 가구까지 해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은 둘이 반반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정하기까지 서로 의견 충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에서 반대 전혀 없었고 상대가 데려올 예비 배우자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키 크고 용모 단정하다며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남친의 집은 키가 다들 작은 편이라 170cm인 저를 더 환영해 주셨죠. 예비 시모랑도 연애 때 한 번 식사한 적이 있는데 배우 선우 은숙처럼 곱고 단정하신 분이었어요. 인자하시고 또 성격도 쾌활하셔서 저런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신다면 평생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죠. 시댁과의 생활에 대해 기대감도 있었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도 저를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들었기에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신우가 복병이었어요. 예비 신우는 남친보다 3살 많았고 대학교에서 강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사지만 최종 목표가 교수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하지 않았다더군요. 남친 말로는 파혼만 3번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혼의 뜻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 쪽에서 다 파혼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유 물어보니 남친이 말을 얼버무리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무튼 서로의 결혼에 대해 뜻 맞출 것 다 맞추고 양가의 인사도 다 드린 상태였어요. 저희 오빠는 결혼하고 아이 2 낳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오빠네 집에 가서 식사도 한번 했죠. 그리고 저도 예비 신우와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남친에게 요구했는데 남친이 이상하게 자기 누나랑 약속을 안 만들고 자꾸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누나가 바쁘다, 누나가 아프다 자꾸 반복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가족 되면 마주칠 사람인데 미리 만날 필요가 뭐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누나랑 자주 안 만난다고 해서 뭐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예물 예단이었어요. 요즘은 예물 예단을 거의 다 생략하는 추세잖아요. 예비 시댁에 뭐 얼마 보내면 거기서 반 떼어서 다시 예비 신부에게 주고 그러기도 하고 반상기나 이불을 보내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허례허식을 딱 싫어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패백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간소하게 딱 식만 치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희의 그런 진행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남친한테 자꾸 연락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화를 내면서 끊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나가 자꾸 예단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 그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미 안 한다고 하신걸. 누나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 해야 할 건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면서 자꾸 정석대로 하자고 하네. 그 말에 저는 어쩐지 심란해졌어요. 저희 결혼인데 왜 누나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단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지훈이 누나 되는 사람이야. 아, 안녕하세요. 전화 받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본인 소개부터 하는 예비 신호였습니다.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시냐고 여쭈었죠. 듣다 보니 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아무리 요즘 결혼이 맥락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물 예단을 생략해? 우리 엄마가 물러 터진 건 알았지만 너희 엄마도 그러시면 안 되지. 결혼은 남녀 둘이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예비 신우는 제 인사에 대꾸도 없이 그렇게 본인 할 말만 따발총처럼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자 예비 신우는 저더러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예물 예단 똑바로 알아보고 정한 다음에 본인한테 확인 전화 하라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태로 한 5분 정도 얼어 있었네요. 사태 파악이 되자 화가 미친 듯이 올라왔고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어요.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감싸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 누나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누나 그 화법 때문에 자기랑 만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누나가 말투가 좀 직설적이거든. 상처받았지? 미안. 이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 포인트가 묘했어요. 저는 예비 신호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예비 신랑은 본인 누나 말투가 세다는 것만 강조하며 사과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예비 올케의 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지칭하는 건 또 무슨 예의야?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할 말부터 소리치듯 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건 그렇고 왜 누나가 우리 결혼에 이렇게 총대 메고 간섭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결혼하는 건 우리고 또 간섭하실 거면 양가 부모님들이 하셔야지. 제 말에 예비 신랑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누나가 전부터 저희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했었지만 본인이 중간 역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차단한 거였다네요. 어느 정도는 본인 누나의 말도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과 같지가 않았어요. 일단 예비 신호 때문에 너무너무 불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벼락같이 치는 거예요. 너 내 번호 저장 안 했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 받은 거야? 그제서야 그 번호가 예비 신호의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자 예비 신호가 혀를 끌끌 차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던데 이렇게 맹하게 굴어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어? 어떻게 됐어? 예물 예단 다 정했어? 저를 아랫사람 몰아붙이듯 하는 예비 신호의 말에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떼어 예비 신랑과 얘기 중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직도 못 정하면 어떡해. 예식장 정해지기 전에는 다 확실히 해둬야 할 것 아냐. 그럼 내가 정해줄게. 예물은 니들 알아서 사정껏 하고 예단은 1,000만 원 정도로 하자. 우리 집 이불은 필요 없으니까 반상기랑 은수저 해와. 그리고 남은 건 현금으로 갖고 오고 꽃 예쁘게 말려 눌러서 편지 써오는 것도 잊지 마. 알겠어? 예비 신우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당하기 싫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말씀만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단 저는 이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이랑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형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건 참고 정도만 할게요. 전 그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짜고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저도 너무 불쾌하거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편이라 이번엔 참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전화기 너머로 깔깔 웃더니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순하고 물러 터져서 나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집안에 악역 하나쯤은 있어야 잘 돌아간다는 거 몰라? 너 우리 집 만만하게 봤나 본데 절대 그렇게 안 되지. 요즘 며느리들 자기 입속만 챙기고 시댁 우습게 보면서 도리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렇게 하려고 시동 거나 보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억울하죠. 제가 이 결혼해서 무슨 입속을 챙겼다고 그러세요?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받고 결혼이랑 신행 비용도 반반 각출해서 하는데요. 내가 얘기 못 들었는 줄 알아? 어떻게 그 얘기만 쏙 빼놓고 이야기하냐? 내 동생이 가전 가구 채우기로 했잖아. 그 돈만 거의 2,500만 원 된다고 하던데 그건 돈이 아니야? 남자 쪽 돈은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니? 그제야 예비 신우가 화가 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친이 가전 가구 채운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기분 나빠할 거리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데다 사회생활도 더 일찍 해서 저보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재촉한 건 예비 신랑이었고 저는 돈 좀 더 모은 다음에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 다 끌어와 진행하는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비 신우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남자가 더 해오는 거냐며 저더러 속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라 그런가? 역시 얼굴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내 동생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너랑 헤어져도 만날 여자 줄 서 있다고.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승무원이 뭐 어때서요? 지금 직업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 누나 되시는 분이라 제가 많이 참았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 밖에서 만나면 말도 같이 안 섞어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쯤 되니 파혼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장 파혼하라고 성하더군요.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에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며 나 힘들다 토로하는 게 어쩐지 창피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결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 싶어 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나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친이 회사에 반차까지 내며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미안해. 내가 우리 누나에 대해 더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누나가 좀 그래.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서 말투가 너무 험해. 그래도 잘 들어보면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 나더러 승무원이라 얼굴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것도 그럼 날 위해 한 얘기라고? 그러자 남친이 얼굴이 벌개지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게 아마 누나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예물예단 제대로 하자는 이유는 널 위해서야. 그래야 네가 당당하니까 나중에 시댁에서 불합리한 일 당해도 할 말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이해 좀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당분간 만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정말 어이없게도 예비 신우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러니 이번엔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불나듯 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식사도 했던 분이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도 없이 파혼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비 시모랑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준이? 얘기 들었다.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응? 지훈이 누나 때문에 그러지? 걔가 하는 말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저에게 애절하게 빌며 제발 한 번만 만나 얼굴 보고 얘기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분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그럼 주말에 잠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가 제 손목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성격이 너무 불같고 독단적이라 안 그래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셨대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고 더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주가 내 며느리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파혼을 한다면 현주 앞길 잘 풀리길 바라면서 보내줄 거야. 우리 지훈이도 어쩌면 다른 짝을 만날 수도 있겠지. 나는 사실 지훈이가 누굴 데려오더라도 지 누나랑은 최대한 접촉 안 하게 하려고 했다. 명절에 마주치지도 않게 하려고 했다고. 지훈이 누나가 신우짓이라도 할까봐.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속마음을 보이는 예비 시모였고 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쿵쿵거리며 다가오더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워낙 거구의 몸이셔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비 신우더라고요. 사진이랑 너무 달라 몰라본 거였어요. 예비 신우의 갑작스런 등장에 예비 시모도 놀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하니 동생한테 물어서 약속 장소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제 얼굴을 한번 빤히 보더니 본인이 사과를 좀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됐다고 했어요. 이미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파혼할 생각이라고 하니 예비 신우가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에게 5분만 자리 비켜달라 하더군요. 예비 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놀랐구나? 미안해. 그냥 그게 내 스타일이야. 대신 뒤끝은 없어. 결혼해서 내 식구 되면 너도 후회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해줄 거거든. 예단 얘기 강하게 한 건 너도 할 건 해야 서로 당당하게 할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 네, 그런데 제 가치관이랑 너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러워요. 어떤 결정을 하든 제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예비 신우가 알겠다고 하며 본인이 말하는 조건만 지켜주면 예단 안 해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봉투를 하나를 꺼내더군요. 읽어보라 하며 건네주어 열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예단하지 않은 조건으로 첫 번째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안부 전화드리기. 두 번째는 아이는 둘 낳기. 세 번째는 출산하고 나서 일 관두지 않고 정년까지 버티며 일하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10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생신상 차려드리기도 있었고 명절에는 아무리 아파도 시댁에 무조건 와서 1박 하기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색이 파리해진 채로 얼어있는데 저 멀리서 예비 시모가 소리를 치며 뛰어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짝 소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모가 예비 신우의 뺨을 때린 거였어요. 그 순간 카페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정적이 되었죠. 저도 너무 놀라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소리를 치며 너 그 종이 또 갖고 온 거야? 이번에도 네 동생 파혼시킬 거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너나 잘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어디가 덧나니? 라고 하셨고 예비 신우는 억울해하며 누가 나한테 잘하래? 엄마 아빠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총대 매주는 거잖아. 나한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왜 날 때려? 라고 하며 방방 뛰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저에게 그 종이를 빼앗아 찢어버리려 하셨고, 예비 신우는 그걸 막고자 둘이 몸싸움을 하시더군요. 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뛰쳐나왔죠. 그리고 예비 신랑을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파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만난 여친이 있었다던데 왜 결혼 코앞에서 헤어졌나 궁금했는데 누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파혼을 해야겠다고 말하니 예비 신랑이 저를 애절하게 잡더군요. 누나 말은 신경 쓰지 마. 앞으로 신경 안 쓰게 할게. 원한다면 누나랑 아예 안 만나도 좋아. 그런데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누나도 같은 여자로서 너 위해 충고하는 거야. 같은 여자로서? 그게 무슨 헛소리야? 결혼하는데 네가 안 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집살이 당할까 봐 걱정해서. 내가 뭘 안 해가는데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5천 해주고 결혼 준비도 반반하잖아. 나도 내가 모은 돈 3천만 원 다 털어서 결혼하는 거라고. 누나 말대로 가전가구를 내가 더 하잖아. 반반 결혼은 아니지. 그리고 내 연봉도 더 많고 너는 애 낳으면 회사 간두지 않아? 집 대출금도 내 월급에서 다 갚아 나갈 텐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뭐라고? 그게 지금 진심이야? 그래서 오빠는 나랑 결혼하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손해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예단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 게 누나였고. 근데 자기가 싫다면 하지 말자. 내가 누나 설득할게. 그리고 자기도 우리 누나 진심은 왜곡하지 말아줘. 그 말에 저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랑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다니 2년 사귀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도 저를 평생 공주 대하듯 잘 해주겠다더니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을 줄이야. 저는 더 얘기할 가치도 못 느껴 바로 파혼하자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저더러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예약한 건 어떻게 하냐며 위약금 생각해서라도 저더러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 인간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사는 벌금이라고 생각해. 정 그렇게 아까우면 네 누나한테 가서 갚아달라고 하든지. 라고 했더니 그 인간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1-2달을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떼어내느라 혼났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신우도 그렇지만 전 남친이 더 문제였어요. 정에 이끌려 그리고 파혼했다는 소문에 휩싸이기 싫어 결혼을 진행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예비 시모는 그렇게 정상적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비 시모도 한통속이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집구석입니다. 아무튼 전 남친은 결혼 준비 취소하면서 위약금 300만 원 물어냈다고 들었고 직장 내에 파혼 사유가 소문이 파다해져 망신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소개팅이고 선이고 혼삿길 제대로 막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예비신호에 대해 알아봤더니 매번 파혼당한 이유가 예비시댁에서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라네요. 성격이 너무 드세서요. 대학교에서도 인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교수들이랑 강사들이랑도 같이 밥을 안 먹고 혼자 먹고 다닌다더군요. 학생들도 싫어하고요. 유명한 강사라고 하던데 아마 얘기 들으면 아실 분도 있겠네요. 그런 인간이 제 신우가 된다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네요.